자, 국제 뉴스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황기식 교수, 황기식의 국제시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EU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수도를 방문했습니다. EU 가입이 지금 조기에 실현이 되나? 뭐 이런 예상들이 나오네요. 맞습니다. 주말에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예. 나토 가입 이제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우크라이나. 예. 그렇다면 EU에 가입하는 것이 이제 우크라이나의 최대 이슈가 되겠습니다. 가입 신청서는 이미 지난달에 제출을 했고요. 그래서 그 가입을 신청을 했지만은 동유럽 국가의 가입은 보통 10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죠. 폴란드도 우크라이나하고 인구 규모도 비슷합니다만은 한 10년 걸렸습니다. 가입 신청을 내고. 그렇게 오래 걸리겠다 생각을 했는데 지난주에 그 폰 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니까 우리 행정부 수반이니까 네네. 대통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키우를 방문했습니다. 키우 방문해가지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오래 걸리겠지만 우리는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을 해서 몇 년이 걸릴 수가 있지만 몇 주 이내에 가능할 수 있도록 또 할 수도 있겠다. 최대한 속도 내겠다 이러니까 이게 이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서류를 전달했거든요. EU 가입한 질문지 같은 걸 전달을 했는데 여기 빨리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왜 그렇게 좀 가입을 하려고 할까요? 동유럽 국가들은 폴란드라든지 체코라든지 EU에 가입을 해서 상당히 많은 인적이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안정적인 울타리가 또 되지 않습니까? 네. 가입이라는. 그런데 가입 전에 저는요. 아무리 그 파스트 트랙을 빨리 한다고 하더라도 가입 전에 과거 동유럽 국가들에게 요구됐던 그런 그 후보국 지위가 있습니다. 예. 바로 그 회원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EU 가입 후보국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EU 캔디데이트라고 합니다. 예. 후보국이 되는 것이 일단 우선 문제가 될 것이고요. 과연 후보국이 되느냐.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EU 27개 회원국이요. 다 만장일치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정책들은 뭐 과반이나 3분의 2가 찬성하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신규 가입은 회원 27개 모든 국가가 만장일치로 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두 국가 정도는 생각을 달리하는 국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과연 이 부분을 과연 EU 집행위원회 또 집행위원장이 과연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조율할 거냐가 저는 궁금하게 생각되고 존슨 영국 총리도 지난주에 키이우 방문을 했습니다. 이게 사전 예고 없이 방문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깜짝 방문을 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지금 EU와 영국의 수상들이 방문한 거에 대해서 지금 그 우크라이나 사태를 해결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다음은 현 마크롱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는 프랑스 대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말에 투표를 했는데 지금 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크롱 현 대통령이 28%입니다. 그다음에 극우 후보라고 하는 마린 르펜 국민연합 후보가 24%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득표율이 낮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프랑스는 뭐 잘 아시다시피 한국하고 달리 결선 투표제가 있기 때문에 1위 한 후보와 2위 한 후보가 결선에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 뭐 1차 투표에서 50% 넘어버리면 끝나버리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1위 한 마크롱 후보와 현 대통령이죠. 그다음 마린 르펜 2위 후보가 2주 후에 결선 투표를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지난 5년 전 선거보다 관심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거의 뭐 누가 몇 퍼센트 얻느냐 그것도 뭐 중요하겠지만 과연 기권율이 몇 프로 올라가느냐, 그 기권율이 30% 넘어가느냐 이것도 좀 또 그 많이 얘기들 하고 있거든요. 기권율이 30% 넘어간다는 거는 투표율이 60%대에 불과하다는 얘기잖아요. 5년 전보다 분명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국내에 뭐 연금 관련한 이슈라든지 유럽 국가들은 연금 얘기라든지 복지 얘기하면 그게 상당히 이슈가 되잖아요. 지금은 뭐 프랑스 내가 가지고 있는 국내 복잡한 이슈들이 하나도 이슈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어떤 그 대응을 하느냐 이거 이슈가 되고 있고 코로나도 있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5년 전하고 똑같은 후보지 않습니까? 마크롱 대통령하고 르펜 후보가 똑같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여기에 대한 관심도도 떨어지고요. 우리 한국에도 최근에 좀 잘 알려져 있는 파리 시장 이달고 시장 이런 사람들도 이번에 그 선거에 나왔는데 이런 사람들 좀 돌풍을 일으키고 이 사람들이 한 20% 후반대 얻어서 결선 갈 거라 이러면은 관심들이 많을 텐데 옛 이달고 그 후보는 보니까 10% 미만의 저조한 득표를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관심이 떨어지는 이유가 되지 않나. 근데 마린 르펜 후보 공약 특이합니다. 마크롱 대통령하고 지금 한 4% 차이밖에 안 나지 않습니까? 지금 르펜
당선이 혹시나 르펜이 결선 투표 가서 당선되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우려증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르펜 리스크라고 합니다. 네. 르펜은 영국처럼 EU에서 프랑스가 탈퇴하겠다는 그런 움직임도 보이기 때문에 겉으로 말은 안 합니다만은 네. 그게 소위 프렉시트 아니겠습니까? 브렉시트 아니라 브렉시트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오히려 마크롱 대통령의 그 정책 노선보다 르펜 후보를 분석하는 움직임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아 근데 이분이 보니까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가지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 친러 쪽으로 얘기를 한다고요? 친러 친중 발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프랑스 국익을 위한다는 그 명분인데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그 르펜은 나는 내 생각으로는 러시아에서 제시한 우크라이나 전쟁 명분이 나는 공감이 되는데 라는 그런 발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프랑스에 이민자들 좀 적게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베일 같은 그런 걸 좀 착용하지 말라. 그래서 반 이슬람 이런 주장을 많이 하고 있는 대표적인 극우 후보입니다. 예. 그 라스베가스 주말 BTS 공연이 있었다고요. 그냥 보랏빛으로 그냥 라스베가스가 물들었다는데. 아, 이거 좀 보기 좋던데요. 네네. 라스베가스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 아닙니까? 그렇죠. 네. 거기서 4번이나 공연했는데 지난 주말에 8일, 9일 공연을 했습니다. 회당 5만 명인데 뭐 엄청나게 매진 다 됐다고요. 회당 5만 명. 예. 5만이 이렇게 앞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5일, 16일 이번 주 금토 주말이죠. 예. 예정되어 있고요. 총 4번인데 그 라스베가스가 뭐 나이도 국적도 인종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지금 그 인터뷰 나오고 하는 거 보면은 그 멀리서 열 몇 시간 비행기 타고 와서 전부 BTS 보러 왔다고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 TV 나오는데 전부 그 보라 헤이거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보라색 라스베가스라는 뜻인데 저도 그게 한번 이 팬클럽들하고 팬덤들하고 아이돌하고 소통하는 그런 언어도 한번 알아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BTS가 자꾸 보라색인데 퍼플인데 본인들끼리 하는 얘기 I purple you 나는 당신을 마지막까지 사랑한다. 그리고 퍼플이 왜 빨주노 파란보에서 맨 마지막 색깔이지 않습니까? 네네. 끝까지 우리 서로 사랑하자는 뜻입니다. I purple you. 예. 그래서 BTS를 상징하는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보라해라는 단어인데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보라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보라해 이거스는 라스베가스이기 때문에 보라해 이거스라고 그래서 도시 전체가 퍼플 보라색으로 장식이 된 것입니다. 교수님 조사 좀 하셨네요. 저는 이게 보라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네. 갑자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도 이거 어디 가서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한테 좋은 정보를 주기 위해서. 예, 다음은 이제 파키스탄 소식인데 이 사실 이제 크리켓 영웅이어가지고 대중적으로 아주 인기가 많았던 파키스탄의 이제 임란 칸 총리가 의회 불심이 통과돼가지고 지금 물러나게 됐지요. 그렇습니다. 파키스탄 영국에서 독립하고 나서 아마 최초입니다. 의회에서 행정수반을 불신임만 시켜서 가결시켜서 이제 축출하는 것은 처음인데 342명 의원 중에서 174명이 찬성을 했으니 분명히 여당 의원들도 반발표가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새 총리를 의회에서 선출 예정입니다. 야권 지도자죠. 샤리프 무슬림 연맹 총재가 유력한데 이 파키스탄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파키스탄의 이 임란 칸 총리가 미국보다는 대표적으로 친중 노선을 선택을 하면서 중국하고의 경제 교류에 상당히 집중을 했었거든요. 뭐 일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은 소위 중국의 1대1로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국가가 파키스탄이고 임란 칸 총리였습니다. 이 국경을 또 인접하고 있으니까 우리 방송에서 늘 많이 다뤘던 신장 위구르 지역, 신장 위구르 지역에 파키스탄의 남부 지역하고 신장 위구르 지역을 연결해서 철도도 연결하고 기름하는 송유관도 연결하는 그런 사업에 대표적인 국가 정책으로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경제가 많이 파탄이 났습니다. 엄청난 건설 사업이니까 중국으로부터 돈도 많이 빌렸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다 갚지 못하고 하면서 그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최근에 시위 막지 못했습니다. 엄청난 시위가 있어서 또 운도 안 좋았던 게 코로나 사태에다가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니까 거기다 나비 효과겠죠. 인플레가 생기고 식료품 가격이 폭등하게 되니까 시위대에 더 기름을 부으면서 이런 이제 축출당하는 그런 결과까지 오게 됐습니다.
근데 축출당하면서 했던 연설이 네네. 나는 수긍할 수 없다. 나를 지지하는 국민들은 다 이제 시위에 참여하라라는 그 대가두 시위, 대정부 또 새로운 이제 의회에서 지명하는 새로운 총리에 대한 투쟁에 나설 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2억 3천만 파키스탄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예, 예. 중국에서 1대1로라는 걸 하면서 정말 많은 돈을 뭐 아프리카나 그리고 뭐 동남아 국가 이런 데다가 이제 쏟아 부었는데 근데 그게 제대로 인프라에 들어갔나? 그러니까 중간에 너무 부정부패가 많아가지고 그리고 기득권층에서 그냥 가져가는 돈도 많고 게다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만들어놓은 인프라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니까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더라도 중국에서는 어쨌든 청구서를 내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그거 가지고 또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을지 참 어렵습니다. 이게 부정부패 문제는 정말 심각한 거예요. 아이 키우는 비용 부담이 가장 큰 나라가 한국이다. 2위가 중국이다. 예상은 했습니다만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아침 출근길에 이거 별로 안 좋은 뉴스 같은데 그래요, 맞아요.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예. 저도 CNN 방송에서 하는 걸 보면서 1인당 국내 총생산 GDP에서 그 아기 때 0살 때부터 18세까지 키우는 양육 비용, 교육 비용 어느 나라가 가장 많이 들까를 발표를 하더라고요. 한국 1위고요. 중국 2등, 이탈리아 3등, 독일, 미국, 일본 순서입니다. 예. 여기 보면 이제 우리 동아시아 국가가 많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예. 양육비 부담이 가장 큰 이유는 물가는 동아시아가 미국이나 독일보다는 분명히 높진 않을 텐데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교육비하고 보육비, 보육 투자 시간을 서구 선진국보다는 동아시아 국가가 훨씬 많이 한다라는 분석입니다. 네네. 근데 최소한을 잡아서 발표를 했는데 이게 좀 적게 발표한 건가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거 보고 이거밖에 안 된다고 이걸 통계를 잡았다고? 어쨌든 미니멈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최소 7만 5천 달러 보육비가 든다니까 7만 5천 달러면 1억 원이 조금 안 되는 돈이잖아요. 몇 살? 18세까지라는 18세까지 거잖아요. 최소. 태어나서부터 18세까지. 네, 그다음에 대학 졸업 때까지 한 2만 2천 불 정도가 더 추가돼. 이거는 뭐 이해할 수 있겠는데 예. 그 최소 미니멈이라는 단어를 달기는 했는데 너무 작게 잡은 거 아닌가. 근데 아무리 작게 잡아도 한국이 1등은 1등이네요. 그러니까 이걸 더 잡았으면은 1등하고 2등 차이가 너무 크게 날 것 같아가지고 좀 미니멈으로 잡은 게 아닌가. 참 아이들 사교육비 참 큰일인데 말이죠. 아니, 사교육비도 사교육비지만 사실은 너무 출산율이 낮아가지고 정말 막대한 세금을 들여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정말 이런 거 보면 효과가 없다, 그치? 그렇습니다. 예. 아이고 뭐 오늘 들으면서도 그 BTS 소식은 참 좋은데 마지막은 좀 씁쓸하네요. BTS를 마지막으로 노르니까요. 이런 말 그래야지 마무리할 때 안 씁쓸하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황기식 교수였습니다. 지금 1626번님, 제가 동래여고 79회 졸업생입니다. 동래여고요,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예? 민속춤 경연대회 유명했지만 입시 경쟁이 과열된